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중공의 전국 범위의 동적 제로 정치운동은 상하이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넣었습니다. 정부가 진솔한 민담을 계속 삭제하는 과정에서 많은 상하이인들은 거짓말이라야만 말할 수 있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난 5월 17일 중국 공식 상하이 매체 펑파이 뉴스의 성차권 사재기 인터뷰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영상 속 인터뷰 장소는 버스 터미널 안으로 보이며 인터뷰 대상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상하이를 떠나기 위해 표를 사려는 사람들입니다. 영상에는 기자가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에게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누는데 응답자가 반쯤 말을 하다가 갑자기 이 앱에 대해서 말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기자는 한참을 어리둥절해 있다가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아, 네네. 우리는 사실이라면 무엇이든 보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응답자는 그제야 매표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그와 그의 동료는 표를 사기 위해 이것을 처음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도 재차 이거 말해도 되나요? 라며 물었고 그녀는 기자의 확답을 받은 후 표를 구하는 과정과 어떻게 안표상을 찾는지를 말했습니다. 이날 웨이보에는 이 동영상이 캡처돼 공유됐으며 홍콩 언론들은 이 동영상이 2만 건의 좋아요를 받았고 2만 건이 넘는 리트윗과 200건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네티즌의 참여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댓글 영역에서 많은 네티즌들은 중공의 언어 검열과 비이성적인 제로 정책을 조롱과 욕설로 비웃었습니다. 또 네티즌들은 영상을 리트윗할 때 이거 리트윗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18일 웨이보에는 현재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와 웨이보 검색에서 차단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베이징시의 이번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수가 1282명으로 지역 감염 사례가 15개 구와 관련돼 있으며 그중 차오양구와 방산구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9시간 동안 95명의 새로운 사례가 추가됐으며 집단 감염으로는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하여 여러 명의 학생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징 폐쇄는 1949년 공산당이 중국 본토 전역을 탈취한 이후 이번에 최대 규모인 6만 명의 무장 경찰이 베이징에 입경했다고 대만 산리 신문이 17일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이 막 폐쇄됐을 때 무장 경찰과 군부대, 탱크도 베이징 거리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고 핵상 검사하는 사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장 경찰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터무니없는 짓입니다. 또 베이징의 방역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환자가 없는 동네까지도 20여 차례 핵상 검사를 한 뒤에도 폐쇄돼 주민들이 문의하자 단지 직원들도 폐쇄한 원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에는 한 사무실 여직원 2명이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남성 주민이 긴 머리 여성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14일 동안 격리소에 있었고 집에서 7일을 더 추가 격리했습니다. 지금은 양성 환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언제 봉쇄가 해제될 수 있습니까? 언제 나갈 수 있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긴 머리 여성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민은 또 말했습니다. 누가 설명 좀 해주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민은 또 다른 모자를 착용한 직원에게 말씀해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 주민이 거듭 물었지만 단발머리 여직원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주민은 그럼 누가 책임자죠? 담당자가 있나요? 라고 말했지만 단발머리 여성은 여전히 컴퓨터만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어 주민은 말도 안 하고 문제도 해결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냥 예 아니요만 말해주세요. 담당자도 문제를 말해줄 사람도 없다는 건가요? 라고 또 물었지만 상황은 같았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베이징 시민들이 분노하고 저항할 것이라며 인민폭동이 일단 일어나면 무장경찰이 상경해도 중국 공산당 붕괴 위기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